안녕하십니까. 양파 총리 김민석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비판합니다. 이재명이가 임명을 강행하든 말든 또 이렇게 표결함에 민주당이 통과되든 말든 저는 민심을 보고 천심을 보고 국민께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김민석이를 비판을 합니다. 날마다 노니까 새로운 의혹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10일 동안 전부 새로운 의혹만 하루에 두세 개씩 계속 방송을 했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논문 표절률이 41%다. 야, 논문 표절률이 41%다. 이게 도덕질 중에 이런 도덕질도 처음 보네.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강신성이가 이제 바로 김민석의 완전히 자금줄입니다. 실제 옛날에 김민석이가 7억 2천 처벌될 때도 강신성이가 이제 2억 5천 3명한테 받았거든요. 2억 5천 주고. 그 후에 1억 4천짜리 가짜 차용증 가족이 불법 자금 받을 때도 4천만 원 주고 나머지도 쪼개기로 자기 회사의 감사나 1,000만 원씩 이렇게 준 이게 강신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신성은 어떤 혜택을 받았냐? 요거는 제가 이제 정업시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업시장. 이제 강신성이가 정업에서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 이거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이걸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주면서 그때 강신성이가 땅을 사가지고 8억에 산 땅이 80억이 돼버리더라. 그리고 수상한 대출 50억이 있더라. 요거 제가 어제 따로 강신성 방송을 했죠. 근데 오늘은요. 뭐냐면 김민석이가 계속 유학 갔을 때 미국에 강신성이한테 계속 월 45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처벌돼 가지고 추징금으로 놓은 거예요. 이게 처벌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7억 2천 할 때 그때 2억 5천을 강신성이가 주는데 그게 450씩 쭉 준 거 이게 포함돼 가지고 2억 5천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강신성이가 뭐랬냐면 아이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김민석이 좋아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후원 도와준 거예요. 월 450원.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 다음에 양파 총리 김민석이도 그때 아이고 나는 조건 없이 받았어요. 450원.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이러면서 배추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판결문 보세요. 근데요, 갑자기 어제 황당합니다. 그때 판결문 한번 보시라고 배추 이야기 있는지. 근데 어제 갑자기 왜 강신성이한테 미국 유학 갈 때 월 450씩 계속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갑자기요. 뭐냐면 그때 내가 전세금 2억이 있었는데 2억을 강신성이 배추밭에 투자를 해가 월 450씩 투자 수익을 받고 나중에 원금은 돌려받았다. 이야, 참 처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 제가 김민석이 얼마나 연구 많이 했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연구, 제만큼 판결문 보고 그때 수사검사 다 연구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방송 덕에 하루에 날마다 한두 개 했죠? 근데 배추 밭에 투자해서 450씩 받았습니다. 이걸 처음 들어봐. 진짜 그랬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수사할 때. 강신성이 수사할 때 그때는 조건 없이 도와줬다 해놓고 갑자기 배추 밭에 투자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그때 수사할 때 왜 안 했냐 이 문제 하나 있고 일단 강신성이가 배추 업적이 농민입니까? 야, 강신성이 직업이 뭐냐? 너 건축업자잖아. 폐기물 은허가도 받고 네가 농부냐? 네가 농사 짓냐? 네가 배추 농사 짓느냐고. 아니 농부도 아닌 놈이 배추 농사는 너 짓냐? 한번 진 증거 내놔 봐라. 요즘 이게 다 위성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 재판할 때 이게 농지냐 아니냐 재판할 때 크게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럴 때요 위성 사진을 딱 보면 이게 농사 지은 게 다 나옵니다. 야, 강신성, 너기 김민석이 이제 검증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일단 이게 배추 농사를 지었냐? 어느 밭에 누가 지었는지
다 우리 위성 사진으로 한번 촬영해 보자.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종자도 사고 비료도 사고 다 이게 이것도 이게 내역이 다 남아 있다고. 우리가 재판을 많이 본 사람들은 다 이게 입증을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땅이 수용될 때 농지냐 밭이냐 대지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재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토지 수용이나 감정원에 제가 강사도 했는데 한국감정원에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배추 농사를 짓는지 위성 사진부터 그다음에 종자를 사고 비료도 사고 어떻게 짓는지 어느 땅에 한번 이게 진짜 꼼꼼하게 한번 검증해 보자고 현장 가보자고 배추 그래 짓는지.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저는 2억도 이게 맞겠냐 안 맞겠냐 이것도 의심스러운데요. 2억 안 맞겠을 거예요. 이놈이 2억이 어디 있어? 안 맞겠을 거라는 보는데 그것도 한번 계좌 또 이게 추적해 봐야 돼요. 전부 거짓말 하니까. 근데요 진짜 배추밭에요. 이게 이자를 만약 2억을 맞겠다 하면 이게 그냥 이자를 준 건데 강신석에게 돈이 많은데 뭐 지금 빌려 쓸 이유도 없고요. 아마 2억을 저는 안 맞겠다고 보는데 맞겠다면 아마 이게 편법으로 요걸 보관 좀 해두고 대신에 이자를요. 이자 제한법이 보면 지금도 이게 뭐 이자를 옛날에도 이게 24% 이상 못 받거든요. 이자 제한법 넘겨받으면 처벌됩니다. 이자도 제한법이 있다고. 이자 제한법이 법에 옛날에는 이게 그 당시는 아마 24%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놈이 450씩 받은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세요. 2부이자로 2억에 2부이자면 월 400이잖아요. 2부이자면. 그럼 이게 24%거든요. 근데 400이 아니고 450 받으면요. 27%인가? 제가 이게 대충 계산기를 한번 때려봤어요. 이자 제한법에도 반한다고. 그냥 2억 맡겨놓고 450씩 받아가면 이자 제한법에도 이게 반하는데 일단 이게 뭐 배추밭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보고요. 이거는 이게 진짜 2억을 저는 안 맡겠다고 보는데 이것도 검사해 봐야 돼요. 2억이 어딨어? 안 맡기고 그냥 이게 450씩 받았겠죠, 그때. 왜 맡겼으면 이게 그때 다 소명회가 수사기관에서 다 빠졌겠지, 이게 처벌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자 제한법은 별로인데. 근데 차라리요, 변명을 해도 이게 농민도 아니잖아요. 건설물 폐기업자하고 뭐 이게 건축업 하는데 자재나 강신성이 사업이. 그러고요, 진짜 이게 배추 농사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깁니까? 그럼 이게 우리나라 농민들,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겠냐. 야, 배추 농사 짓는데 27% 주면요. 2부이자 이상 주는 거야. 2부이자. 아니, 농민들이 요즘요, 나라에서 농협에서 아주 저리로 농사 지면요. 진짜 농민 천국이라면 그럴지 몰라도 제가 이게 다 취재해 봤어요. 진짜 저리로 뭐 연리 3%로 해가 아주 싸게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 이게 농민들한테 우리 지원이 많아요. 아니, 진짜 배추 농사 지면요. 누가 이게 2부이자 이상 월 450씩 주면 이건 누가 이게 남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배추 농사면 농협에 가 대출 받으면 되지. 농사 안 짓는 거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익을 주고 배추 농사가 남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배추 농사는요, 또 물어보니까 1년에 3개월 농사야. 1년에 3개월 한철이라고. 1년 내내 어떻게 450만 원씩 내가 줍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배추 농사 사람들 떼부자 되지. 450 주고도 자기는 더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450만 원씩 뭐 연리 2부 이상 27% 주면 그럼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더 남아야 되잖아. 투자자보다. 그럼 이게 배추 농사지가 떼돈 버는데 그렇게 남습니까? 1년에 3개월 짓는데? 이거는 이게 뭐 국민을 개돼지로 우롱하는 이런 게 그 해명이다. 처음 들고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차라리 김민석, 거짓말하면 차라리 양파에 투자했다는 네 별명이 뭐냐? 양파 아니야, 양파 총리. 까도 노는 양파 총리. 차라리 내 같으면 이게, 아이고, 양파에 투자해서 450 받아라. 부끄럽게 배추가 뭐냐, 배추가. 양파 총리가. 진짜 이게 부끄러운 놈, 한심한 놈이에요. 이런 자가 이게 총리에 되겠습니까? 배추. 이거는 이게 철저하게 한번 검증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화된 논문,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북한 유학생이나 북한 사람이 대신 써준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용어부터, 아니 뭐 북한을 도망간 도북자부터, 뭐 이게 또 이게 배신하고 도망간, 뭐 이런 게 배도장가 뭐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그냥 우리 다 탈북자로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쓰면 논문도 그다게 출석은 뭐 출석을 해요. 전부 이게 중국에 약점 잡혀 있는데, 근데 그 논문이 표절률이 41%라는 거 아닙니까? 와, 김건희 여사에게 뭐 유지이래. 김건희 여사는 석사, 박사 다 취소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또 석사야. 이재명이는요, 가천대라고 있잖아요. 옛날 경원대 그 가천대. 그게 성남에 있거든요. 자기는 석사 논문 뵙겠다고 나 반납한다고요. 야, 내같이 훌륭한 변호사가 이런 허접한 대학에 석사 논문이 뭐 필요하냐? 말도 안 되는 자기 모교를 욕하면서 이게 논문 반납 이랬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표절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석사라니까요. 그런데 김민석이는 논문 표절률이 이거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결격입니다. 논문 표절률이 제대로 이게 말이 되면 이거 도덕질이에요. 도덕질. 지식 도덕질이라고.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 수준과 논문의 그 표절률이 41%면 절반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반. 이래가게 총리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거 배추밭에 투자해서 월 450원은 진짜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우롱하는 거니까 한번 이게 제대로 한번 파봐. 국민의힘 의원들 제대로 파봐라고 자꾸 이게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임명할 때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 보자고. 왜? 검증해보자는 거지. 검증을. 그렇게 법무부는 왜 안 주는지 출국. 그것도 문제죠. 벌써 바짝 엎드려가지고요. 하여튼 저는 뭐 이재명이나 김민석이 임명 강행할 거로 보는데 강행하면요. 결국에 둘 다 망합니다. 공도 동망 둘 다 망합니다. 그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민심을 보고 호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석의 이런 비리 두고 총리할 때도 계속 우리가 공격하면요. 지가 이게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총리 되고 나도 또 이게 터질지 뭐 같으면 모르잖아. 전부 이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지금 검찰에도 형사부에 일단 배당돼 있거든. 검사도요. 검찰청 없애고 이제 막 갈 때까지 막 가자. 이러면 김민석이 조사해보면요. 금방 넣어버립니다. 법무부는 금방 압수해가면 금방 넣어버립니다. 또 미국 대사관도 있고요. 금방. 그래서 총리 되고 나서도 검증은 끝나서는 안 된다. 바로 뭐가 넣을지 모른다. 지금도 수사가 검찰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옛날 조국 때처럼 수사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엄청난 게 저는 논다. 끝까지 한번 한번 검증해보자. 또 이놈이 또 나중에 뭐 서울시장 논다고 뭐 하는지 또 모르잖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